간밤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 사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광주를 빼고는 도저히 마무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리고 광주 정신에 비추면 간밤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 사태는 어떻게 성격 규정되어야 되고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화로 다시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끝은 아니겠죠,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는 많은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은 네, 해제하는 것은 헌법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 가운데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이제 해소되기 위해서는 네, 진상규명,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87 체제가 가지고 있는,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6공화국 헌법의 맹점이라든지 네. 계엄 발동 요건에 대한 국민적인 재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광주에 가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약속했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위원장님?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수사, 당시 이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네, 소위 속이 빈 선언, 네. 진정성이 의심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 본다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입만 열면 광주 정신을 읊조리지만 광주 정신, 그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모두 스며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이 사태가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어나서는 안 될 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또 지도자급의 그런 지지 발언들을 두고 봐서는 네, 우리 사회가 80년 5월 광주의 항쟁 정신이나 네, 87년 민주화운동 정신이 아직 국민의 생활 속에 네, 깊이 스며들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예, 그러한 역사 전쟁과 역사 갈등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면, 네. 저는 근데 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일부 극소수,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위원장님? 법과 제도 이전에 양식의 문제라고 보고, 네, 역사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해석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지난 80년 5월 광주 항쟁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네, 가짜 논쟁 내지는 왜곡 논쟁을 수없이 거쳐오면서 네, 그 왜곡 사실을 처벌하는 법을 또 우리가 여야 합의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갈등을 소위 일으켜서 정치 세력의 동원화 수단으로 삼는 이런 우리 사회의 이 비민주성이라든지 네, 퇴행성을 그대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그런 논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네. 그러나 소위 보수 세력들이 길게는 뭐 3.1운동도 어떤 측면에서는 왜곡이 되고 있고 4.19도 왜곡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5.18도 왜곡이 되고 있고 87년 6월 항쟁도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치 세력화의 수단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이 한번 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수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계엄군 앞에서 맞서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국 그것이 한국 사회의 건강성이고 네. 그러한 힘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해제는 된 거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하지만 완료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계속 경계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여당이나 집권 세력 내부에 예.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대목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차제에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이런 정치는 이제는 종식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없듯이 이제는 민주적인 정권 그리고 타협과 양보의 정치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더 이상 국격이 추락하거나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장이었고요. 저희가 방송 진행될 때 아침 6시 56분에 저희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집회 참여엔 지독히 소극적인 제가 TV 보는 중에 어이없는 계엄 선포를 접하고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난생 처음으로 수원 영통에서 여의도로 달려갔다 왔습니다. 귀가 후 꼬박 날 세우고 아직도 충격의 여운이 가라앉지 않은 기분입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바로 이 문자의 주인공 전화 연결해서 잠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는 굳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간밤에 참 큰일을 치르셨잖아요. 네, 정말 사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평소에 네. 이제 그 한국 현대에서 굵직한 그 시위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도 그 참석을 안 하셨던 거예요? 네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뉴스 매체나 TV로만 보고 조금 답답해하는 정도였는데 네. 이번에는 좀 그러질 못했어요.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그러면? 일단 뭐 TV를 좀 보고 있다 한분리 시청 중에 네. 갑자기 뉴스 속보로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사실인가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계엄 선포가 또 다른 일부러 MBC도 틀어보고 SBS 틀어보고 했는데 예. MBC는 뭐 PD 수첩을 하고 있어서 잠깐도 속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SBS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실인가 보다. 이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중3 때 처음으로 이제 5.18 광주 사태를 직간접적으로 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네. TV에서 계속 이제 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 뭐 조국 대표도 얘기를 하시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SNS 네. 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백척간두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원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셨어요? 네, 여의도까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밤 시간이고 예. TV 상에서 뭐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의원들로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예. 국민 도와주셔야 한다. 예.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생방을 듣고 이 시간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도 들면서 나라면 그래도 차 움직일 수 있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미치다 보니까 예. 너무 답답하고 해서 이제 제가 한 12시 반쯤에 집을 나선 거거든요. 예. 혼자 가셨어요? 네, 혼자 갔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생각보다도 집을 나설 때는 자칫 이러다가 혹시라도 만에 네. 모르니까 정말 집에 조금 돌아가기 힘들 수 있고 제대로 출근을 내일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지만 그거는 좀 각오하고 갔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출근해서 곧 직장에서 지금 잠깐 회의실에서 별도로 이미 통하고. 이미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네. 그러면 그 완전 밤을 꼬박 새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몇 시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여의도에서는 많이 있지 않았고요. 가서 거기 도착한 게 1시 반쯤이었는데 네. 뭐 차가 진입 자체를 안 돼서 예. 그래서 저기 다시 돌아서 주변에다가 차 주차해놓고 다시 이제 그 현장에 좀 갔다 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많이 있지는 않았고 최대한 국회 문이 닫혀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얼굴은 모르지만 이제 여자분이 계속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뭐 체포하라 이런 내용들을 가까이서 좀 듣고 사진 좀 찍고 잠깐 거기에서 조금 많이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네. 한 10분, 20분 정도 머무르다가 너무 이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게 화장실을 막 못 찾겠고 그런 부분들도 좀 불편하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막 무력으로 한 보이는 부분은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런데 네. 너무 차들이 경찰차들이나 이런 장갑차 비슷하게 이런 생전 처음 보는 차들이 너무 에워싸서 네. KBS 서울 앞에 이제 그 부분에서 잠깐 서 있다가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4시 26분쯤에 그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을 네.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그때는? 아니 뭐 당연하게 저게 나와야 정상인 건데 네. 하지만 그거조차도 저는 이 모든 현상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예. 그 밖에 거기 국회 앞에 했더니 외신 기자들도 꽤 와 있던데 뭐 기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예. 직접 그런 현장에 가서 어쨌든 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래도 이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런 연결돼서 저야말로 오히려 더 영광스럽네요. 그리고 대충 눈치 봐서 쪽잠이라도 좀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보다는 거기서 뭐 기자나 이런 분들이 꼬박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더 걱정이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간접적이라도 도울 일 있으면 네.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뜻깊은 인터뷰 좀 마무리하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몇 분 문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618님, 대통령이 절차나 명분을 몰랐을까요? 이건 자폭 게임인 듯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8761님, 비상계엄 44년 전의 광주 재연도 아니고 무섭네요. 잠 1도 못 자고 출근합니다. 유유.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5853님,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참담하고 울분이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는 불의한 세력이 잠깐이나마 득세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서울의 밤에는
정의의 국민들이 완벽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하야하거나 탄핵당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자, 특집으로 꾸며드린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하루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